꿈은 진보, 체질은 보수, 남자의 스토리. 1. 서울대 의대 수석 입학을 뒤로하고 서울대 법대에 다시 입학한 남재해. 의식은 야에 있으나 현실은 여에 있었다. 꿈은 진보에 있으나 체질은 보수에 있었다. 시대는 이런 사람에게 넉넉히 술을 주었다. 술 취해 집에 돌아가면 3만 권의 책이 있었다. 법과 대학 동기인 아내와 데모하는 딸의 빈방이 있었다. 남재희의 술친구 중 한 명인 고은 시인이 쓴 만인보에 실린 남재희에 대한 구절이다. 지난 2024년 9월 17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타계한 남재희는 머리와 가슴으로는 진보를 그렸으되 몸은 한 번도 체제를 벗어난 적도 이탈을 시도한 적도 없는 인물이었다. 1934년 충청북도 청주군에서 태어난 남재희는 청주고등학교를 25회로 졸업하고 1952년 서울대 의예과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서울대 의대에 입학한 남재희는 철학에 빠져 주로 일본 철학책을 읽었다. 수석으로 입학했으나 의학 전공에 정을 못 붙였던 남재희는 비슷한 생각을 하던 한 친구가 철학과에 가서 순수 철학을 하는 것보다는 법대에서 사회철학을 한번 해보자는 꼬드김에 넘어가 의대 2년 수학을 뒤로 한 채 다시 시험을 치르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남재희는 서울대 재학 시절인 1957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이었던 이강석이 서울대 법학과에 부정하게 편입하자 이에 반대하는 동맹 휴학 등 강경 시위를 주도했다. 이강석의 친부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2인자였던 이기붕이었고 그의 친모는 이기붕의 부인 박마리아였다. 2. 언론인이 된 페이비언주의자 남재해. 1957년 이강석 서울대 부정 편입 반대 시위를 학생총회 의장으로 주도한 이유로 공직에 나서는 것이 불가능했던 남재희는 법대 졸업 후인 1958년 한국일보 기자로 입문해 민국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조선일보에서 정치부장, 서울신문에서는 편집국장과 주필로도 활동했다. 남재희가 조선일보 정치부장이던 1960년대 중 후반 국제부장 리영희와의 충돌 사건은 오래 회자된다. 오전 편집회의 때 일본의 전 총리 기시 노부스케의 방한과 베트남 파병 이슈 가운데 어느 것을 일면 머리 기사로 올릴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다툼은 초판이 나온 뒤 몸싸움으로 번져 육중한 전화기 여러 대가 편집국 책상 위를 날아다녔다고 한다. 두 사람은 조선일보 내 소장 진보파에 속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로를 경원했다고 한다. 남재희는 젊은 시절 사상적으로 사회주의에 기운 적은 있으나 훗날 영국의 페이비언주의를 접한 뒤 온건 사회민주주의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페이비언협회는 1884년에 설립된 영국의 개혁적 사회주의 단체로 혁명적인 방법이 아닌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전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페이비언주의는 마르크스주의적 계급투쟁에 반대했으며 그것보다는 비스마르크식 자본주의 복지국가를 선호했다. 남재희 본인 스스로 만일 본인이 10년만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몽양 여운형 선생을 따랐을 것이고 만일 10년만 더 늦게 태어났다면 진보정당 운동에 투신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기자 시절엔 조봉암의 진보당 등 혁신정당을 출입했고 그 인연으로 혁신계 인사들과 오래도록 가까웠다. 3. 보수정당 정치인이 된 남재해. 언론인 남재희는 1978년 박정희의 권유에 따라 공화당 소속으로 서울 강서구에서 신민당 김영배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다. 1979년 12.16 사건 이후 소장파 국회의원으로서 박찬종, 우유방, 정동성 등과 정풍운동을 주도하였다. 격동의 1980년 서울의 전국 이후에는 전두환 신군부가 급조한 민정당과 그우신 민자당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이런 그의 정치 행보는 투항을 넘어 변절로 평가받지만 그가 군부 독재에 협력한 일을 확실하게 반성한 것도 아니다. 남재희는 2006년 펴낸 아주 사적인 정치 비망록이란 책에서 중군사 통치 세력과 그 반대 세력, 유신 세력과 반유신 세력이 대치하고 있을 때 명색이 지식인이라고 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는 나로서는 의당 반유신 세력에 가담했어야 옳았다. 그러지 못하였으니 공격을 받아도 할 말이 몸속으로 기어든다고 썼을 뿐이다.
하지만 그는 오공 시절엔 정권 강경파가 주도한 학원 안정화법에 반대했고 민정당 의원 시절 최고 권력에 반하는 주장으로 종종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시위 학생들에게는 그나마 의지처가 되어주기도 했다. 4. 민정당 국회의원 남재희 그리고 그의 대목꾼 딸들. 남재희는 슬하에 네 딸이 두었는데 그는 집권 여당인 민정당 국회의원이었고 딸들은 대목꾼으로 유명했었다. 1981년 서울대 국사학과 4학년이던 큰딸 남아숙이 광주 항쟁 1주년을 맞아 대여섯 명의 여학생과 함께 신군부 규탄 경문을 다량으로 찍어 캠퍼스에 뿌렸다가 구속됐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민정당 소속 국회의원 자녀의 반정부 운동 첫 케이스였다. 이 일이 발생하자 남재희는 미련 없이 모든 당직 사퇴서를 냈다. 그런데 정작 전두환이 선거에 바빠 자녀들 잘 챙겼겠냐며 사표를 반려했다고 한다. 그런데 1년 반쯤 후에 고려대 경제학과 3학년이던 둘째 남영숙이 학생시위 배후 조종 혐의로 성북경찰서에 체포된 후 서대문 구치소에 1개월간 수감되었다. 다행히 남재희가 백방으로 뛴 끝에 겨우 구속은 면하게 했는데 더 큰 일은 이 둘째가 당시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씨의 측근인 재야 인사 예춘호 씨의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전두환은 정치와 결혼이 무슨 상관 있나? 전혀 별게 아닌가? 혼사를 축하한다는 전갈과 함께 축의금을 보내왔다고 한다. 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국제개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남영숙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군장성들이 국회의원들을 두들겨 팬 1986년 국방위 회식 사건. 정치인 남재희의 역정 가운데 가장 크게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당시 군벌의 막강 실세 장군들과 육탄전이 벌어졌던 국방위 회식 사건이었다. 여당의 삼선 중진이었던 남재희가 겪은 국방위 회식 폭행 사건은 1986년 3월 21일 회현동 요정 회림에서 발생했다. 당시 육군 수뇌부가 국회 국방위 의원들을 회식에 초청한 자리에서 군 장성들이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폭행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당시 상도동 김영삼 총재의 좌동형 우형으로 불리던 신민당 김동영 총무가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했음에도 미안한 표정은커녕 그 특유의 걸쭉한 말투로 거 힘있는 거물들은 하나도 없고 똥별들만 쭉 앉아있구만 이라고 말하면서 회식 초반부터 분위기는 급냉되었다. 하지만 신민당 원내 총무 김동영은 이런 냉랭한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양주를 몇 잔 더 마신 후 박희도 육군 참모 총장에게 이봐, 박 총장. 이세기 원내 총무는 왜 안 오는 거야? 빨리 가서 불러와. 라며 시비조로 고함을 쳤다. 문상을 다녀오느라 행사장에 2시간쯤 늦게 도착한 민정당 원내 총무 이세기 의원이 나타나자 정동호 참모차장뿐만 아니라 참석자 중 다른 몇몇이 늦게 왔으니 벌주로 4잔도 한 잔 받으라는 식으로 이세기 총무에게 술을 권하여 이 총무가 무척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이때 정동호 차장이 이세기 총무의 목 부위를 잡은 채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는 김동영 총무에게 데리고 가서 두 사람 손을 포개어 서로 잡게 한 후 김동영 총무에게 어이, 이봐, 김 총무. 여기 여당 총무 이세기가 왔는데 둘이 이제 서로 손잡고 사이좋게 정치 잘해야 우리가 정치 걱정 안 하고 나라만 열심히 지키지 않겠어. 안 그래? 라며 횡설수설했다. 이때 정동호 차장의 발음은 남재희에게 이세기가 아니라 이새끼로 들렸다. 또 끌려가던 이 총무는 넥타이가 당겼던지 아퍼 이거 놔 하며 얼마간 끌려갔는데 마침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그 소리가 크게 들렸다. 박희도 참모총장이 준장이던 일공수 여단장일 때부터 그를 알고 지내던 남재희 의원은 박희도 총장의 옆으로 가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원만히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하고 국방위원장이던 공군 소장 출신 천영성 위원장에게도 분위기를 바꾸라는 건의를 했지만 여전히 아무 조치도 없이 어색하고 냉랭한 자리가 계속됐고 이 상황에 격노한 남재희 의원이 술을 처먹으려면 똑바로 처먹어 라며 고함을 지르면서 갖고 있던 술잔과 물잔을 벽을 향해 던졌다.
벽에 던진 유리컵 술잔이 깨져 그 파편이 이대희 소장의 눈에 튀어 그의 왼쪽 눈이 피범벅이 되었고, 피를 본 이대희 소장이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2단 옆차기로 남재희 의원의 안면을 향해 발길을 날렸다. 당시 육군의 최고 핵심 보직인 인사참모부장이었던 이대희 소장은 태권도 사단이었다. 이 발길질에 유혈이 낭자해진 남재희 의원이 국회의원을 이렇게 때리라고 위에서 시키더냐, 청와대에 가서 물어보자고 소리를 쳤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박희도 육군 참모총장은 장성들을 조용히 앉으라고 시킨 후 사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세기 민정당 원내총무 이대희 인사참모부장과 함께 피해자이자 원인 제공자라고도 볼 수도 있는 남재희 의원에게 가서 사과했다. 그때 김용채 국민당 원내총무가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화해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제안했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남재희 의원도 그래, 나라는 시끄럽고 우리가 잘 해보자고 한잔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없었던 일로 칩시다 라며 사과를 받아들여서 일단 그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싶었다. 그 후 남재희 의원의 집으로 당시 이기백 국방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사과의 뜻을 말하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체불명의 험한 몇 통의 협박 전화가 남재희 의원 집으로 걸려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김용철 대법원장 지명자의 국회 인준 표결 날이어서 남재희 의원은 부르튼 입을 무릅쓰고 국회 표결에 참여했으나 신민당의 김동영 총무가 등원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커져버렸다. 본인은 술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했으나, 실은 회식 장소에서 군장성들에 의해 집단 구타를 당해 그리 되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에 신민당을 중심으로 야당들이 흥분하여 들고 일어났고, 국회에서 국방위가 소집되어 국방부 쪽 인사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성토장이 펼쳐졌다. 국방위 의원들은 남재희 의원에게 그날 일의 진상을 말하라고 압박했으나, 남재희 의원은 술자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두 끝난 일이라고 끝내 함구했다. 하지만 한 거대 보수신문에 언론인이 기명 칼럼을 써서 고려 때 문신이 무신의 수염을 불로 그슬리는 등 횡포를 저질러 무신의 난이 일어났는데, 국방위 사건도 그런 것이라고 비유하는 왜곡된 칼럼이 등장함으로써 사건이 대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은 청와대, 보안사, 정보부, 검찰, 경찰 등의 조사 대상이 되었고, 당시 동석했던 회림 요정의 기생들이 조사를 받느라고 무척 고생을 했다고 한다. 그 결과 정동호 참모차장이 즉각 예편 조치되었고, 이대희 소장은 먼 지방으로 전보 조치됐다. 하지만 시일이 흐른 후 정동호는 경남 의령 함안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13, 14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이대희 소장도 나중에 중장으로 진급하여 예편한 뒤 병무청장을 역임했다. 그 사건 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노태우 의원은 남재희 의원과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작은 목소리로 너 한번 맞아볼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노태우가 아끼던 후배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출세길이 막힌 데 대한 노여움을 남재희에게 표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술자리 음주 난동을 넘어 그 당시 군사 정권의 군벌들이 얼마나 막강한 위세와 힘을 가졌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였다. 6. 체제 내 리버럴 시대의 조정자 남재희. 남재희는 1987년 대선에서 승리한 노태우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선 국민통합분과를 맡아 그 전까지 폭동으로 정의됐던 1980년 5월에 광주를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했다. 또 1990년 국회에서 임수경의 방북에 관한 논란이 일었을 때도 방북자 구속 문제는 범죄에 대한 처벌 차원이 아니라 트래픽 컨트롤, 즉 교통정리적 차원이라며 그녀의 석방을 촉구했던 일은 그의 체제 내 리버럴이라는 닉네임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1992년 3월 24일 14대 총선에서 5선 도전에 실패한 남재희는 1993년 김영삼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남재희는 장관 재임 중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3월 10일이었던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바꿨다. 또 현대중공업 파업 당시 확대 국무회의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을 향해 각하 안 됩니다. 제가 원만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외친 일화가 전해 내려온다.
주무장관으로서 복수노조를 지지하고 단병호, 이감용 등 이른바 전투적 노동운동 쪽의 지도자들과 빈번히 만났는데 그게 빌미가 돼 한국노총 등 보수적 노동계 일부로부터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다. 남재희는 1996년 지역구를 서울대 법대 후배인 이신범에게 물려주고 이듬해 정계에서 은퇴했다. 영어, 불어, 독일어, 라틴어 그리고 일본어에 능통했던 남재희는 일본 서적을 꾸준히 읽었고 영문 잡지 타임을 대학 입학 후 평생 읽고 뉴욕 타임스를 매일 정독했다. 남재희는 그의 신정동 자택 2층에 6만 권이 넘는 서적을 보유하기도 했었는데 2016년에 그 책들 대부분을 한겨레신문에 기증하고 1만여 건만 남겨뒀었다고 한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만년의 회고록과 정기간 행물 연재 등 집필 활동에 집중했던 남재희는 틈나는 대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정의당으로 이어진 진보정당 내 평등파 그룹과 교류했다.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을 응원했고 심상정 등 현역 의원들은 물론 장석준, 신장식 등 원외의 젊은 정치인들에게도 수시로 자문하기도 했다. 남재희는 2012년 대선에서 본인을 정치에 입문시킨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이후 2016년부터는 수시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전국 상황을 조언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에 있으면서도 진보 진영 인사들과 끝없이 교류하기에 애쓴 시대의 조정자 남재희. 공론이 사라지고 양극단으로 치닫는 현 시대에 그가 말했던 승자 독식에 대한 경계와 정치 혐오에 편승하는 진영주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한다. 재미있는 남재희 스토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